오늘은 청년들 흔히 뭐 고졸이라고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니는 중졸일 수도 있고 비진학, 비대학 혹은 비진학층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선택인데 굳이 이렇게 규정 지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20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네? 수석 대변인. 아, 수석 대변인. 알겠습니다. 요즘 수석들이 좀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예. 왜냐하면 우리는 수석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태나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거 한번 그냥 보고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퍼스 밖 2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조성우고 나이는 올해 이제 27살.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겨우 22살에 회사에 안착해서 27살 황선영이고요. 공기업 취업했다가 춤이 너무 좋아서 퇴사하고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24살 된 윤세현이고요. 이제 공기업을 거쳤다가 지금은 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6살 정성원이라고 하고요. 19살 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시작? 야, 오케이. 20살의 내 기분? 나는 망망대해에 떨어진 기분이었어. 딱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기분. 고독했지. 힘든 싸움. 나는 개떡같았는데. 나는 진짜 차별을 진짜 많이 받았어. 회사 들어가서도 대졸 직원이랑 똑같은 직종으로 배정은 받았으나 연봉표가 다르고 인턴보다 직위는 높은데 인턴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어. 약간 쓰레기 치우는 느낌? 허드렛. 맞아. 주변에서는 야, 너 그렇게 자퇴하면 너 안 돼. 너 퇴사하면 너 진짜 인생 망해. 너 어떻게 살려고? 결혼 못 해. 너 이제 애도 못 낳아. 이렇게 의도를 하니까 겁을 주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들 약간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 아까 PD님 나한테 왜 좋은 회사 간뒀냐 그랬어. 맞아, 이런 이제 말 한마디가 사실은 항상 받는 질문인 것 같아. 내가 강사 활동을 하게 됐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잠깐만 쟤 출신이 고졸이잖아. 저거 학력도 가만끈도 짧고 경력도 짧은데 무슨 강사야. 어쨌든 나도 지금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고 있잖아. 대졸자랑 고졸자랑 비율 자체가 달라. 강사료의 비율 자체가 달라.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페이가 달라? 들어가는 거 진짜. 그리고 방과후 학교는 졸업장이 무조건 필요해. 근데 꼭 예술 쪽 아니어도 돼. 그냥 경영학과 나왔어도 그 졸업장이 필요한 거야. 고졸 취업 붐이었을 때 대학생들 한창 대학 많이 다니던 대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고졸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 학력 낮춰서 일부러 고졸로 넣잖아. 맞아. 쉬우니까. 진짜 그런 사람도 많아. 역차별이다. 대졸자에게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역차별로 느껴진다. 좀 더 쉽게 들어온 느낌이래. 자기네들에 비해서. 그들의 티오를 우리가 잡아먹었다라고 원망을 받거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부, 정권, 정책이 그렇게 된 건데 왠지 대졸자와 고졸자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그래, 느낌이 왜 우리를 들긴 미워해. 투표를 잘하세요. 투표 얘기는 하지 말고. 투표를 잘하. 우리가 막 그런 건 있거든? 돈을 적게 받는 거, 급수가 낮게 책정되는 거, 그런 거 다 진짜 맞아, 하나도 맞아. 불만 없어. 그건 당연한 거지. 그치.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뭔가 더 많이 활동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안 미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 우리도 진짜 충분히 맞아. 고통받고 욕먹고, 요거 진짜 나 무병장수할 거야.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고졸 출신인 거 때문에. 마지막에 강아지가 안아줬네요. 그런 얘기들이 띱니다. 학력에 따른, 그러니까 4년간 더 했으니까 그 정도 차등은 우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말고 과한 차별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멸시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보시면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고졸의 의미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고, 지금 이제 고졸로서 또는 학교를 안 다닌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 하는데. 근데 뭐 네. 사실상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상황이 있어야지만 예. 이제 어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뭔가 대학에 집착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뭔가 주눅 들어 있는 그리고 네. 사실상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회든 대학교 졸업자 이상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60~70%가 되는 사회는 사실상 그러니까 불필요한 구조죠. 그런 예.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네. 뭐 굉장히 자신의 삶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까지 허술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 온 겁니까? 이거 이렇게 비극인 줄 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계속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뭐 대졸자하고 고졸자하고 뭐 차이는 뭐 있어야 되지만 네. 멸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차이가 커지면 비례해서 원래 멸시와 혐오를 하지 않는 자들도 이상한 시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커졌다는 그렇죠. 거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 이런 건 다 존재하지만 그 격차를 얼마만큼 조절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철학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 네.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하한선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하한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얼마만큼 버느냐의 문제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지점이 어느 사회. 정도 당연한 사회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네. 격차가 벌어지면 이제 이제 그런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좀 사회적으로 도태된 느낌을 가지게 되고 네. 그래서 자꾸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씨앗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고졸 채용 정책이 막 이렇게 활발했을 때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 고졸 채용 정책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현실의 장벽을 더 높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하죠. 네. 뭐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학교 이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마이스터 고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 네. 이름도 바뀌고 막 취업을 장려하고 네.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일종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식의 취업은 사실상 이런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으면 됐지. 근데 인간의 존엄성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대졸자가 돈을 더 버는 게 공정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그러면 비루하게 살아도 되느냐.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 때문에 뽑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아 그거 많았지. 그 얘기 많았어. 응.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 사람들이. 처음에 2011년도가 이제 고3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그때 보루 목소리 들린다. 갑자기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내세운다고 이제 정부 쪽에서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전교생 중에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사실 취업을 하지 않았었어.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그 너희들이 40%인가 50% 이상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없어진다. 맞아, 뭐 이런 있었어, 얘기를 하면서 있었어.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의 핵심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곧바로 취업하고 공무원 채용 때 고졸 출신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고졸이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들을 뽑아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제 근로 채용의 딱 첫 번째 그 연도였던 거야.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라고 딱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1년, 2년 지나도 계속 알 수 없다라는 말만 계속 됐었고 130만 원의 돈으로 울산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었어. 잘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부럽다. 야 생각보다 부럽다. 113 아니었어? 113만 원 정도가 우리의 열정페이였었는데 그때. 나 8시, 9시까지 일하면서 110만 원, 120만 원 받았던 것 같아. 맞아. 인턴 때는 110만 원 나와 88만 원. 세우고 하면. 나 스스로의 성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표현들을 하길래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을 내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다시 대학을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시 이제 수능을 다시 준비할 거다, 재수할 거다 이런 맞아. 경우들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 우리는 정권 바뀌면서 사라졌어. 고졸 채용.
맞아. 다 그렇다 맞아. 공감하지 않아? 결국에는 정말 많이 이명박 줄었어. 그 레임덕 시기에 일단은 진행된 사업이고 맞아.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박근혜 들어오면서도 왜 이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네. 아니 잠깐만. 어떻게 보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청소년 시기이지 않을까. 그때부터 공부해야 돼, 성적으로 평가받아야 돼, 뭐 실패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억압돼서 내가 뭔가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게 결국 나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청년이 돼서도 이런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되더라고. 참 슬픈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기를 강요받았을 뿐인데 그렇게 자랐을 뿐인데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차차차차 계획을 해 나간 대로 실행을 해 나가고 있어.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요즘. 다들 멋있는 사람들.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아. 회사를 다닌다기보다는 진짜 막 춤을 좋아서 이거 빠지기도 하고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 생각해서 대학 가기도 하고. 우린 다 멋있는 사람들이야. 나도 박수. 우린 다 멋있는 사람들이야. 네, 음악 감독님도. 네, 저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네요. 그죠? 좀 동감합니다.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저런 얘기 쭉 듣고 있으면서 제가 이 일을 이제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 이걸 시작할 때도 제일 논란이 됐던 게 학력 논란이거든요. 문제 삼았던 게 전문대 나온 네가 뭘 하냐 그래가지고 사실 전문대는 제가 8년 다녔습니다. 그런 걸 받아칠 수 있을 정도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현실 그렇죠. 세계에서. 네네. 근데 또 어떤 데서는 또 뭐 아예 학력에 대한 차별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별은 공정한 차별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차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네. 차이는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내용들의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등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개인이 불평등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차별을 타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이 차별을 극복한 사례를 찾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평등이나 차별은 계속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극복한 사람은 와, 저 대단하다 그렇죠. 할 게 아니고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내서 그런 구조를 없애는 게 더 우선이다 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이게 참 여기 앉아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지금 괜히 이거 20대들한테는 이거 진짜 헛소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꼰대들의 헛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어떻게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먼저 어쨌든 조금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별 없는 세상이 저들에게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20대 분들이 자신이 받는 어떤 고통, 고충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감추는 것이 무슨 덕담처럼 미담처럼 만들어졌는데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무게감을 솔직하게 말을 해줄 때 그것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저기서도 뭐 이명박, 박근혜, 뭐 나아가서 문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나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20대는 어떤 부당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부당함의 크기를 사회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겪는 어떤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 잘 들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네, 애써 웃고 있는 그런 모습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20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열어서 20대 분들이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순서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신청곡 받을 시간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뭐 듣고 싶으세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집에 가서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고맙습니다.